7챕터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드디어 진짜 레알로 경우의 수와 확률이 진짜 끝나는 파트죠. 그리고 통계에 들어가는 통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처음 보는 확률이란 게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아마 조건부 확률 전까지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반이 있는데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안경 쓴 남자가 17명이 있고요, 여자가 13명이 있고, 그럼 안경 착용한 사람이 총 3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경을 미착용한 남자가 23명이 있으면 남자 총수가 40이 되겠고요, 여자가 17명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30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의 명수는 70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이 말이 교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명을 뽑을 겁니다. 한 명을 뽑을 때입니다. 자, 한 명을 뽑는 거는요, 시행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한 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어떠한 시행이란 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경 쓴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명을 뽑을 때 남학생일 경우 하필 그 학생이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항의 표현이 좀 각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70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하필 남학생이니까 남학생 총수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뽑힐 확률은 70분의 14명이 되겠죠. 안경 쓴 남학생이 뽑힐 확률은 7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시행입니다. 거기서 안경 쓴 남학생은 17명이 되겠죠. 그럼 얘는 70분의 17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학생일 경우, 자, 한 명을 뽑는 시행을 했을 때 이미 남학생이 뽑힌다라는, 즉 여학생은 배제된다라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하필 안경을 착용했다라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완전히 다른 얘기, 1, 2번과 3번은 완벽하게 다른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죠? 왜 보통 2번하고 3번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다른 사건이 또 벌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예요. 그래서 사건 A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 다음에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이미 남학생인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남학생인데 하필 남학생이었는데 걔가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이니까 얘는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40분의 17이라고 계산이 되어져야 맞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쓸 때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 얘기를 쓸 때 probability A 바 B라고 씁니다. 얘가 A라는 사건이 B 바 A라고 써야 되겠네요. 얘는 B 바 A. A라는 사건이 벌어진 와중에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다시,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 이걸 뜻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NA 분의 A의 개수죠. 사건 A가 발생하는 개수 분의, 여기는 남자이면서
안경을 썼다라는 이것이 교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개수로 구하게 된다. 따라서 얘는 40분의 17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확률로 얘를 바꿔보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probability 뭐가 되어지냐면 잘못 썼다. 이 뭐지? 얘는 확률을 써줘야 되죠. 확률을 써줘야 되고 얘도 확률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 분의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A가 발생할 사건의 확률은 전체 사건분의 A가 발생할 경우의 수 분의 전체 사건 분의 A 교집합 B가 발생하게 될 경우의 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서 얘는 probability A분의 이렇게 써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 바 A라는 것은 어떻게 읽어지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뭐가 발생할 확률이냐면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와중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probability B 바 A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요.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하필 짝수일 확률 이걸 구해야 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냥 짝수가 될 확률하고요,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얘랑 이제 뉘앙스를 비슷하게 가져가면 주사위를 던져 소수이면서 짝수가 나올 확률 이걸 구해보자. 이건 지금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은 엄밀히 다른 거라고요. 오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구별을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소수의 눈이 나왔다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시행을 통해서. 그러면서 짝수라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돼요. 사건이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소수이면서 짝수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은. 오케이. 그러면 소수이면서 짝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 된다? 6분의 1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소수가 나왔죠. 그럼 소수는 2, 3, 5 3개잖아요. 그 중에서 짝수가 될 확률이니까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또 예를 하나 더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A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흰 공이 4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B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는 흰 공이 3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자,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를 택하고 A에서 뽑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오면 B에서 뽑을 거예요. 추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멘트죠. 여지까지 우리가 했던 확률이 이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B에서 추출을 할 건데 두 개 모두 흰 공이었을 때, 네, 하필 그 공의 출처가 A였을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고요. 공을 추출하는 것도 시행입니다. 던지는 시행, 그리고 추출하는 것도 시행이에요. 그럼 사건은 두 공 모두 흰 공만 나온 사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죠. 3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왔고, 그러면 A에서 뽑을 거야. A에서 공을 2개 뽑는데 7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하필이면 4개 중에 2개로 흰 공이 나오는 경우죠. 요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B에서 뽑을 거예요. 그럼 B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2개 모두 흰 공이니까 3C 이렇게 되겠죠. 이걸 둘이 더하겠어요가 여기까지 했던 우리의 확률 계산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두 공이 모두 흰 공, 즉 A 주머니가 택해져서 흰 공만 나왔거나 B 주머니가 택해져서 흰 공만 나왔거나 하는 두 공이 모두 흰 공인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3의 배수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필 2개가 모두 이미 흰 공이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거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건이 발생했다 했죠. 그 전까지는 계속 시행이었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그게 하필 누구였을? A였을. 그럼 여기가 A 주머니에서 나온 거 확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 올라가 주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2개 모두 흰 공이었을 때. 그러면은 자, 2개 모두 흰 공이었을 때의 사건을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나온 거?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모두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가 택해져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A 주머니가 택해질 확률은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A 주머니가 택해질 것이고, A 주머니가 택해졌을 때 거기서 흰 공이 2개 나오는 확률이 이렇게 되겠고, 주사위를 던져서 B 주머니가 택해질 확률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B 주머니가 택해졌겠고, 그 와중에서 흰 공 2개가 나오면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는 와중에 그게 하필 출처가 A였던 거니까 얘가 여기에 올라가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거 되십니까? 여기까지? 다 돼요? 납득 가능하니? 여기까지? 됩니까? 그죠? 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계산 방법이 이게 계산 툴이거든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괜히 어줍지 않게 또 와가지고 선생님 요 사건을 P라고 하고 요 사건을 E라고 하면 P가 벌어진 와중에 E가 벌어진 거니까 probability E 바 P니까요. 쌤 그러면 probability P분의 probability P 교집합 E잖아요. 이러면서 나한테 질문하면 난 답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이렇게 계산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니? 그건 답지 사정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렇다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표가 나오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냥 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하나의 그냥 이걸 증명 비슷하게 해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 계산했던 걸 잘 기억하셔서 계산하도록 하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10장의 제비 중에서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장이 있어요. 그리고 A가 뽑은 후 B가 뽑을 때 B의 당첨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얘를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어요. 이 문장도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B의 당첨 확률을 구하고자 함, 이 얘기예요. 그럼 B의 당첨 확률을 구할 건데 그것은 자, 첫 번째 A가 당첨된 와중에 B가 당첨된 확률이랑 그럴 수도 있고 A는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이 됐을 수도 있죠. 그 확률을 더하면 그게 총 B의 당첨률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문자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바라는 기호를 알려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뉘앙스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건부 확률의 조건부 확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만 있고 사건이 B가 당첨된다는 사건 하나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A가 뽑고 B가 뽑는 건 시행입니다. A가 뽑는다는 시행, B가 뽑는다는 시행.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행과 사건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곱셈 정리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프로버블러티 B바 A라는 것은 A가 발생한 와중에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버블러티 A바 B는 다시 여기서 A가 발생한 와중에 B가 발생하는 건데 왜 여기를 왜 B라고 안 쓰는 거야?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갑자기 그러면 아까 정의 자체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A가 발생한 와중에 B가 발생하는 거야 하면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참 선생은 내 뜻과 다르게 이렇게 쓰더라 라고 하면서 헷갈려 죽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호는 문제 풀 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 친구고요. 단지 우리는 얘를 정의만 하겠다라는 얘기여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다시 남학생인 와중에 하필 걔가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이라고 설명하면서 얘는 A와 B가 만나는 영역이니까 얘를 표시한 게 A 교집합 B로 표시하는 바람에 써보니까 이렇게 써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나도 왜 이렇게 쓰는지 글을 읽다 보면 참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이해 못해요. 저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발생한 사실에 집착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 생각에 집착을 하지 말고 내 눈앞에 펼쳐진 팩트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자꾸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갖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얘를 비교했을 때 왜 그것이 다른가 내 머릿속은 왜 여기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지고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쓸 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펼쳐진 사실만 가지고 쓴 거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왜 갑자기 몇 줄 있다가 한 5분 있으면 갑자기 딴 소리를 하냐는 거지. 왜 갑자기 5분 있다 딴 소리 하냐는 거야. 프로버블러티 B바 A는 A가 발생한 와중에 B가 발생할 확률이야. 그럼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곤란하지. 이거는 그냥 단지 뭐만 하는 거니까. 정의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만 해도 분명히 사실이었으니까. 단지 내 머릿속에서만 그게 안 돌아갈 뿐이니까. 맞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니네 머릿속만 그러냐? 나도 그래. 나도 저기가 참 비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참 저기가 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닌 걸 어떡해. 그죠? 자, 얘는 프로버블러티 B분의 프로버블러티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프로버블러티 A 교집합 B를 쓸 때 프로버블러티 B바 A 곱하기 프로버블러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버블러티 A 교집합 B를 쓸 때 프로버블러티 A 바 B 곱하기 프로버블러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아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체크 끝. 여기까지 일단 너무 많이 가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얘는 A가 벌어진 와중에 하필이면은 B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건이라는 걸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고 뒤에서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있습니다. 방금 전 위에 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그냥 앞으로 벌어질 일도 그렇고 주사위가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하면 사건 두 개였죠. 소수가 나왔고 그 와중에 짝수 맞습니까? 사건 두 개 나왔죠. 자, 그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사건과 사건은 자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건과 사건은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겠죠. 그거는 일상생활에서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건이 벌어지는 순서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한 명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하루를 늦게 봤다 치자. 근데 앞에서 본 29명이 9명 중에서 제일 잘 본 애가 10점이야. 그럼 그 다음날 나머지 한 명이 시험을 볼 때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 불편할까? 아닌가요? 없나요? 그런 거 없나요? 네, 이거는 그래 그렇다 치자. 편하지 않을까요?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뭐 찍어도 3개 맞겠지. 그럼 내가 제일 잘 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요. 자, 주사위를 2번 던져요. 네,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소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짝수가 나옵니다. 또 짝수하면 또 아까 그거랑 또 연관 지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3이 나와요. 자, 이렇게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줍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어렵나요, 제 말이? 네. 이것도 어렵고. 네. 뭘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지지도 말고. 그래. 영선이가 동전을 던져요. 예진이도 동전을 던져요. 영선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예진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영선이가 먼저 던졌다 치자. 예진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영선이가 앞면 나왔냐 뒷면 나왔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까요? 받나요? 영선아? 받을까? 받을 것 같아?
영선이가 앞면이 나오면 예진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바뀔까? 안 바뀌지 않을까?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해되니 이거? 맞아요? 이게 안 바뀌지 않을까요?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요? 전혀 얘네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을까?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치지 않을까요? 다른 사건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죠? 갑자기 영선이 갖고 있던 동전이 예진이 동전한테 막 욕박아갖고 너 안면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그 확률은 아마 절대 안 바뀔걸요? 죽어도 안 바뀌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거라고. 근데 일상생활엔 영향을 줄 거라고요. 첫 번째가 성공했냐에 따라 승부차기를 해요. 상대팀이 먼저 성공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차야 되잖아, 우리 팀이. 그럼 우리 팀의 첫 번째 차는 새끼가 존나 부담이 되겠지. 그럼 성공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지, 당연히 주겠지. 일상생활에선 무조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부담감이란 게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시험을 봤어. 니네보다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데 니네보다 29명이 먼저 봤어. 근데 걔네가 다 빵점 맞았대. 그럼 다음날 시험 볼 때 마음이 존나 편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똑같아요? 빵점 맞아도 되잖아. 그래도 어차피 평균이 빵점인데. 그래 안 그래? 내가 꼴찌할 확률 없잖아, 내가 빵점 맞아도. 그래 안 그래? 영향을 주겠죠. 다음날 존나 기쁠걸? 다 빵점 맞았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오 씨발 개꿀 이럴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러면은 다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사건과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준다면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 마음에 대해서 물어봤죠. 계속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그건 수학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죠. 심리적인 영향이죠. 그냥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성공률을 뭐 할 수 있냐면 영향을 줄 수는 충분히 있어. 심리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변수가 계산이 될까요? 심리적 변수는 계산할 수가 있니 없니? 없겠죠. 죽어도 없죠. 심리적 변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맞니? 그럼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오케이? 됐어요. 즉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건과 사건의 사이에 어떤 사건 두 사건이 있을 때 걔네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이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라고. 서로 영향을, 심리적인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빼자는 얘기라고. 심리적인 위축이나 또는 심리적으로 평온한 상태 이런 것들은 빼자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심리적인 것에 따라서 성공률과 실패율이 결정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뭐 하자는 얘기냐면은 빼자는 얘기죠.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probability B입니다. 이건 B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죠? 근데 얘는요, A가 성공하고 B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치고요, A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B는 성공했을 확률도 있겠죠. 오케이? 됐니? B가 성공할 확률이란 게 있겠고요. B 혼자 그냥 A가 없어. 그래서 그냥 혼자 했더니 혼자 성공을 할 확률이 이거라고 치자고. 근데 A가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A가 성공한 와중에 B가 성공하는 확률이나 A가 성공하지 못한 채 B가 성공하는 확률이나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A가 성공한 거랑 성공하지 못한 게 B가 성공에 영향을 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다 어때야 됩니까?
안 되나요? 많이 어렵나요? 다시 B가 성공할 확률, 왜냐하면 여기 이거 가면 쌉소리 할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한 동의까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모르겠으면은 가서 들어도 모르고 계속 모를 거예요. 아마 계속 모를 겁니다. 예, 모르는 사람 평생 몰라요. 못 알아듣는 사람 평생 못 알아듣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성공할 확률이라는 게 probability B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probability B 바 A는 A가 성공시키는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을 probability B 바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A가 성공하지 못한 채 B가 성공할 확률을, 이건 A의 부정이에요. 여집합, 오케이? 아까도 이거 안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집합이니까 컴플리먼트 not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 명제에서. 맞습니까? 이건 not이라고 표현했어요. 집합에서는 여집합이지만. 그래서 A가 아닌 거니까 A가 성공하지 못한 채 B가 성공할 확률을 계산한 게 이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려면 얘네 셋이 어때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B가 성공할 확률은 B가 방 안에서 혼자 했을 때랑 B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같이 했는데 A가 성공을 시켰는데 B가 성공할 확률과 A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B가 성공하게 될 확률이 이 셋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과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순간 수학적으로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전의 앞면 뒷면을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왜? 걔네 둘은 절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하고 오늘 비가 안 왔는데 내일 비 올 확률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야만 해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예요. 비구름이 현재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니 비구름이 1도 없고 존나 깨끗한데 내일 비 올 확률이 있겠냐는 거지. 절대 없겠죠.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지 않는 이상. 근데 오늘 비구름이 있으면 내일도 비구름이 머무를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사건이 서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와 두 번째 키커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새끼 성공시켰는데 나는 성공 못 시키면 어떡하지라고 부담감을 가져서 내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승부차에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애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나도 성공시켜야 되는 마음이 강해져서 성공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확률이란 게 계산이 불가능해지죠. 왜? 영향을 주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불가능해지죠. 계산이. 맞습니까? 지금 이거는 수학 시간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설 수도 있잖아요. 다트를 던졌을 때 선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확률적으로 수학 시간이고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라는 친구가 방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해서 성공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덤블링을 한다 치자. B가 방 안에서 혼자 덤블링을 해요. 걔가 성공할 확률이라는 게 probability B라 하자. 그러면 A라는 B라는 친구가 같이 방 안에 있습니다. 같이 덤블링을 해요. A가 성공하고 B가 성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A는 성공을 못 시키고 B가 성공을 시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게 어때야 될까요? B가 성공할 확률이 영향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A가 성공을 시키든 말든 A가 성공한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이나 A가 성공을 시키지 못한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이나 B 혼자 방 안에서 성공시킬 확률이나 어때야 되겠어요? 다르면 안 되죠. 다르면 큰일 나죠. 그럼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의 성공 여부가 B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잖아. 그게 달라지면.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예진아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하라고. 너 저거 자꾸 왼쪽 거랑 비교하면서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자꾸 이러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말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왼쪽 거랑 비교하면 안 돼. 왼쪽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야 예진아. 알겠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영향을 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영향을 주면 안 되면
A가 성공시키는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이나 A가 성공시키지 못하는 와중에 B가 성공시킬 확률이나 B가 혼자 방구석에서 성공시킬 확률이 어때야 되겠냐고. 달라야 된다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수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뭐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심리학이 되는 거지. A가 성공시켰을 때 B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그래서 B는 승부사 기질이 강한가, 또는 B는 쫄보인가, 새가슴인가 아닌가, 이런 걸 계속 따져야 되잖아. 맞아? 그지? 그럼 얘네는 어때야 되냐고. 예진아, 같아야 되잖아. 왜 달라야 되냐고. 왜? 왜 달라야 되냐고. 이게 왜 달라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 이거는 서로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죠? 자, 프로버블러티 A는 B가 성공시키는 와중에 A가 성공시키는 확률하고 B가 성공을 못 시키는 와중에 A가 성공시키는 확률하고 어때야 됩니까? 얘는 둘이 다 전부 다 같아야 하잖아. 맞잖아. 좀 제발 좀 부탁이야. 이거는 맞다고 해줘 그냥. 알겠어요? 당연한 거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학 시간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지? 맞니? 돼요? 네.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죠? 근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됐어요? 그죠?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건이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상태. 독립의 반대말 무슨 말이죠? 독립의 반대말 일제치하? 뭐 이런 거예요? 독립의 반대말 뭐예요? 안독립? 아니죠. 독립의 반대말 뭐예요? 알잖아. 우리 수학 용어 하나 알고 있어요. 땡땡 변수 할 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줘야 돼요? 종속 사건. 맞습니까? 오케이?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뭘 배울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거 배웁시다. 독립사건 배울까? 종속사건 배울까? 하나만 배웁시다. 둘 중에 하나만. 독립사건 배울까요? 그죠? 왜죠? 쉬워 보여서?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 두 사건이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상태는 심리학으로 가는 거라고. 철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학 수학에서 철학 배우면 철학 수업 때 이걸 해요. 확통을. 이 확률을 한다고. 실제로 철학 개념에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우는 거야. 이 종속사건을 배울 수가 있다 없다? 못 배운다고. 저건 못 배운다니까. 우린 못 한다니까. 저거 심리학까지 가야 돼요. 실제로 심리학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연계가. 그래서 선생님도 안 배웠어요 이거. 선생님도 수학 무슨 전문적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수학자도 아니니까 선생님 안 배웠다니까. 자, 뭐 배울까요? 하나만 배우자. 그래, 뭘 배울 수? 왜 독립사건을 배워야 돼요? 그래, 그거밖에 못 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떤 거야? 발산이고 이거는 뭐야? 수렴 같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무수히 많은 발산의 모습이 있을 거야. 안 배우겠다고. 특정 값에 수렴하는 상황만 배우겠다고. 선생님이 그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서는 이만큼이 있으면 요만큼만 밝혀냈어. 그럼 우리 요만큼만 존나 배우자 이거야. 나머지는 그냥 몰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나머지는 관심 없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항상. 다시. 그럼 우리는 배울 게 독립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얘네들은 사건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이때 뭐라고 한다? 사건 뭐라고? A와 사건 누가? B가 뭐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다. 됐나요? 네. 아우 힘들다. 이거 됐죠?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것의 모든 것의 대전제네요.
당연히 응당 그래야만 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네. 응당 그래야만 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아니야 빨리 있나 이 새끼야 이거 빨리 아니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고. 잘 아니야 잘 봐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고. 잘 봐봐. 어? 잘 봐봐. 어? 잘 보라고 좀. 잘 보고 잘 생각해봐. 자 그럼 여기서 얘랑 어때요? 얘랑 어때요? 그럼 얘랑 누구랑 같아요? 그래요 쟤랑. 그죠? 네. 뭐야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 박스는 자 여기에서 얘는 누구랑 같아요? 프로버블리티 B랑 같죠? 얘는 누구랑 같아요? 프로버블리티 A랑 같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딱 이 순간 엄청나게 놀라움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그렇구나 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했을 거예요. 뭐가 그렇구나예요? 그리고는 곱한다. 그렇지. 그리고는 곱한다 했었죠. A 그리고 B는 둘을 뭐 한다고 했어? 곱한다. A 또는 B는 둘이 뭐 한다? 더한다. 진짜네. 곱하는 거 맞네. A 그리고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둘이 어떻게 한다? 곱한다. 나오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왜 중학교 때 이걸 그렇게 배웠는지, 왜 그리고는 곱해야 하는지가 여기 나오게 되죠. 뭐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수식으로 보여지게 되죠.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는 곱하는 거라고 외우라고 존나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참 궁금했을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겠죠. 여지까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인고하고 참았을 거예요. 중등 2학년 때 이후로 또는 경우에서 고1 때 이후로 무려 1년을 이상을 아마 궁금수중 속에서 참았을 텐데 드디어 눈에 보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거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게 맞네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곱셈 정리예요. 조건부 확률이 없는 상태에서 곱셈 정리는 무의미해진다고. 그죠? 당연히 곱셈 정리에 대한 내용은 조건부 확률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곱셈 정리를 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 이야기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뭐냐면 뭐가 아니 오자마자 갈라 그래.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6시 반부터 시프랄 있나갖고 여기 도착이 8시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도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걸려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제주도 갈 때도 1시간 반이면 들어갑니다. 내려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1시간 반이면 될걸요? 그렇지 않나요?